지금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인사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키스텝 포럼 창조경제 성숙국가로 가는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일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회 키스텝 포럼 창조경제 성숙국가로 가는 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영아입니다. 설 명절을 한 주 앞둔 바쁘고 분주한 이때 귀한 시간 내주시어 저희 개원 15주년 기념 해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키스텝을 있게 해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창조경제 정책준의 중심인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창조경제 부총관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조한규 전 교육부 장관님,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님, 최영복 전 과기부 장관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님, 손병우도 키스텝 이사장님, 과학기술특보를 역임하신 이현구 교수님, 모든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김승환 아트물리센터 소장님, 남학현 아이센스 대표님, 김범석 벤스터 대표님,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임 연장님 비롯한 토론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9년 설립된 키스텝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기획, 예산 배분 조정, 성과 평가에 이르는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기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총 3차례 수립했고 이제 17조가 넘어선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년 투자 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 편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예측조사, 기술 수준 평가, 기술 영향 평가, 10대 미래 희망 기술 발굴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미래 사회 이슈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5년간 국가과학기술 및 R&D 선진화를 이끌어온 키스텝은 그동안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등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 이슈 현장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기조로 내세운 선도형 창조경제 정책의 관련 이슈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정책의 중심이 바로 과학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정 목표에서 과학기술은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과 같은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원천기술과 지식재산 등 장기적 관점의 성과에 있어서도 근간이 되는 핵심 축입니다. 이제 과학기술계가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년이 국가경제 혁신과 재도약이 지렛대가 되는 창조경제 탐색의 시기였다면 남은 앞으로의 4년은 본격적인 정책 실행을 통한 성숙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키스텝은 오늘 이 포럼을 통해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포럼에서는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에서부터 연구 성과의 산업적 가치를 부여해준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체적으로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창조경제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실현 방향과 창조경제 추진의 씨앗이 되는 기초과학의 발전 방향, 생생한 벤처 창업 스토리,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을 주제로 강연이 마련됩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등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패널 토론 시간도 마련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시작으로 창조경제가 제1궤도에 올라 무리있고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이 강해져 장기적 미래 동력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이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 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 비롯한 내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된 설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포럼은 키스텝 개원 15주년 기념 포럼으로 먼저 키스텝 설립의 주역이셨던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국회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과학기술계 전문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R&D 선진화를 이끌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의 개원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키스텝과는 저도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키스텝의 전치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제가 과학기술 장관을 있던 1999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키스텝은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전방위에서 선도 지원하는 국가 핵심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박영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나라를 한 나라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것을 정부와 기업, 근로자 그리고 과학기술계 여러분의 의지와 헌신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과학기술계의 공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계가 아니었더라면 한의학의 기적도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 위상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IT 강국도 우리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계 여러분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국민적 기대의 내용은 과거의 것과는 차원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날 경제 기적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가졌던 유형, 무형의 장점들은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부딪혀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구조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바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지혜를 결집하는 자리를 마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계의 노력에 대해서는 국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행히 과학기술에는 여도 야도 정쟁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고 국회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립 15주년과 기념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학기술계 여러분과 내외 주민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중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축사가 있겠습니다. 최문기 장관님께서 바쁜 국정 업무로 인해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조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많은 앞에서 제 얘기가 아닌 장관님 연설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장관님 여기 오셔야 되는데 오늘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때문에 대구 시장님이야 관계자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 키스텝하고 우리 아까 강창희 의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기부 또는 교과학을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제가 6번 보직을 바꾸면서 약 6년 동안, 약 5년이군요. 5년간 키스텝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또한 6개월은 직접 키스텝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어서 흔쾌히 오늘 좀 대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 또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전 과학기술부의 김신 장관님과 최현복 장관님 그리고 또 환경부 장관님 오셨던 김영자 장관님 또 우리 조한규 대표 장관님 또 우리 손명도 이사장님 또 박영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분 여러분
우리 이 개원 15주년 기념 키스텝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53년 67불에서 2012년 22,590불로 약 340배 증가하였고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동 자본 중심의 요소 투입형 전략과 과학기술의 소화계량 전략이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전략으로는 과거와 같은 성장을 이루는데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창조 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여 도전하고 협력하면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창조경제의 원년으로서 미래부가 타 부처에 비해 늦게 출범했지만 미래부와 관계부처 공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창의 인재 육성 계획,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중소기업 제도전 촉진 대책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조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에 이르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개선하였고 M&A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금 회수 시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연대보증 해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안정망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엔젤 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 위주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30일에 개설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구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이상이 접속하여 4,4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아이디어 중 기술성, 시장성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41건은 지식재산권을 36건은 아이디어 실물 모형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부터 4일간은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직접 체험하는 창조경제 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4만 5천 명이 관람하였고 투자 의향을 밝힌 사례 59건, 계약 구매 의향을 밝힌 사례 319건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 분야 R&D 지원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창조경제 예산 6조 5,645억 원 중 64%인 4조 2,119억 원은 R&D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2013년보다 13.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경련에서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7월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창조경제 확산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벤처기업 수는 지난 5년 평균보다 28% 증가한 29,100여 건을 확대되었고 대학생 창업 동아리 수는 전년보다 50%가 증가한 1,88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벤처 투자액은 전년보다 15.4%가 증가한 1조 2,174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엔젤 투자자 수는 전년보다 79.5%가 증가한 4,683명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크게 4가지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며 온라인 창조경제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산한 동시에 마지막으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민간협의회를 미래부와 경제 5단체 중심에서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3일에는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출범시켜 민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5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민간 30명, 정부 1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민간과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의성과
정부의 기획력을 결합해 창조경제 프로젝트 기획 추진, 미래성장 동력 발굴 기획, 창업 활성화 및 벤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오디션 프로그램 등 창조경제 문화 확산과 창업과 정신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창조경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와 창조경제 추진단을 17개 광역시도에 구성하여 창조경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이러한 시책의 활동 공간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금년 3월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하여 지역의 창업을 통한 신시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창업자 연대 보증, 스톡옵션,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 벤처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6천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 펀드, 2조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 펀드 등 신규 펀드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년에는 창업 초기 3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체계와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사업화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처 차원의 창조경제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조기의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회 각 분야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으로 미래부가 주도하는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장기적으로는 법무처 차원의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매진할 것입니다. 조만간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10대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예산,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합산업 분야는 산업부 중심으로 미래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창조경제 타운을 양적 실적으로 발전시켜보자 합니다.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앞으로는 선별된 아이디어 기술에 대해 각 부처의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 창업 자금, 신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창조경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무한상상실이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무한상상실은 앞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대학 내 창업 동아리 확산,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등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 문화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한국형 탈피오토 제도를 확산하여 전공 과목과 연계된 군공부를 거쳐 제대 후 동일 분야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문화 관련 국민 참여 이벤트인 KBS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은 4월에,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컨퍼런스는 3월 개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창의성, 기술의 사업화, 기술 창업 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6개 부처가 합동으로 18개 규제 개선 과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시적인 규제 발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전담지원센터를 키스테드에 지정 육성하고 10명 내의 과학기술 규제 옴부스만을 위촉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생각입니다. 온라인 과학기술 규제 창구도 개설하여 수시로 규제 과목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종합하여 약 2회 이상 원부처 규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향후 3년간 창조경제 계획이 다시 다듬어질 것이며 여기서 각 부처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명확히 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은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여기 과학기술계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정부가 약속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40%는 2017년까지 분명히 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연구개발은 창조경제를 위한 하나의 언제든지 우리가 가야 될 큰 풀입니다. 그 풀을 끝까지 육성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풀 속에서 찾아서 빨리 사업화해서 우리 그 새로운 시장, 무용상품 위한 제도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연구개발, 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는 등을 재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경제 관련 계획들을 차츰 추진해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근로소득 4만 불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키스텝을 만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과학기술의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 정책 실천 방향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교육평가원 박영하 원장님께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써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또 개회사를 하고 이렇게 저희 창조경제 성숙과로 가다는 그 주제를 하는 그 기자강연을 하게 돼서 또 매우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사실 창조경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오늘 최문기 미래부 장관님 대신해서 말씀하신 박항식 조정관님의 그 축사에도 나타나듯이 많은 정책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좀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창조를 떠오르는데 아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는 가장 중요한 게 천지창조. 기독교적 의미 창조가 아니라 일반적인 창조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이 생기고 거기서 물질이 생기고 또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천지창조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림은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시스나 대성당에 가면 그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되겠습니다. 많이 기억하는 것은 아담의 창조가 되겠지만 사실 그 창세기를 돌아보면 먼저 빛이 있고 그래서 어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땅과 이 바다가 분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어떤 생명체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천지창조로 표현되어 있고 다른 모든 나라의 여러 가지 신화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그런 천지창조에 대한 그 인간의 신화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화의 영역을 넘어서 근대,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상력을 접목해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점점을 찍은 이 빅뱅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35억 년 전에 그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어떤 특이점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10의 마이너스 43초 이상이 지나서 거기서부터 그 지금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그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는 쿼크 등이 나와서 그 쿼크가 다시 이제 무거운 전자 그리고 원자 더 무거운 원자로 가는 과정 그리고 우주가 생겨나는 과정이 빅뱅 시어리에 녹아있고 에너지가 없는 그 빛에다가 질량을 부여하는 숨겨진 입자 힉스가 작년에 발견돼서 노벨상을 찍은 것으로서 이제 그 천지창조의 물질 부분에 대한 완성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다녔을 때 뭐 캄브리아 기라고 하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캄브리아 기에 약 5.4억 년 전에 화석 연구를 해보면 그 당시 생명체가 굉장히 특히 동물이 많이 다양한 동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캄브리아 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왜 그러면 그 시기에
왜 생명체가 많이 생겼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단위가 이제 안정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세포들이 다양하게 만나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조양교장님 계시는데 맞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주 바로 이카노미스트에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 대한 특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업 기업에 대한.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업가 폭발, 엔트러프레너리얼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21세기 이때가 창업이 폭발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캄브리아기 폭발과 같다. 우리가 지난 약 15년 전에 우리나라는 DJ 정부 때 그 벤처 붐이 있었고 당시 미국에는 닷컴 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닷컴 붐이 꺼지면서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가져온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때는 창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됐었지만 창업붐이 일어난 지금의 그 창업 열기는 아마도 그 닷컴붐처럼 꺼지지 않고 새로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달리 지금 창업 환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IT 혁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IT 디바이스가 생기고 과거에 IT 산업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나 서버도 굉장히 비싼 돈도 사고 많은 사무실 공간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플랫폼이 마련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저장에 의해서 굳이 서버를 사지 않고도 얼마든지 IT 기반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이 캄브리아 폭발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는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또 많은 일자리는 없어졌고 결국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게 되고 그것이 또 새로 어떻게 보면 경제사회적 동인으로 창업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창업 경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맞추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 경제에 대한 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지만 뭔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인류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농업사회를 거쳐가지고 그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사회가 왔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사회에서는 농작물이 경작한 땅이 부의 척도였다면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기계 그리고 도구가 이제 기계가 되겠고요. 20세기의 디지털 혁명 시대에 와서는 이제 어떤 다리나 이런 육체적인 도구보다는 듣고 말하는 오감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사회의 도구가 됐고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가 부의 척도가 됐습니다.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냐가 이 새로운 생산과 경제의 속도가 되는 창조사회가 됐다고 우리 많은 미래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러한 자각하에서 창조경제 시대가 국가적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와 개인 소득의 격차를 만드는 원인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20세기 초반까지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그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어떤 격차의 원인이었다면 20세기 후반까지는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얼마나 정보 접근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디지털 디바이드 시대가 됐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구글에 의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가 점점 확장하니까 이제 집까지 높아지고 해서 그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구글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넘어서 이 즈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아이디어 또 얼마나 많냐고 하는 그 창의성의 기준에서 국가의 부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부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크리에이티브 디바이드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창조경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유독한 게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창조 경제, 창조 국가의 실현이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창조 이 경제 시대 어딘가에 와 있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 이후에 7% 이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 가지고 한 2012년부터 앞으로 세계 경제의 평균보다도 낮은 3.4%에서 2.4%까지 내려갈 것으로 이제 예측되고 있고 그 이후에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 또한 3% 이내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굉장히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더욱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면 거꾸로의 그림이죠.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10%가 넘고 2020년이면 15%, 2040년이면 32%가 이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60년에 경제 성장률이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1.0%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 결국 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디바이드 시대에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교육 문제는 나이 갈수록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이제 폭발 직전 임계치까지 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문제를 답습하는 그러한 교육, 아무런 생각하고 이 창의하면 놀 시간이 없는 그런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에 와서도 정말 대학생다운 어떤 기초적인 소양을 이루는 그 전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펙을 쌓는 토익 시험의 점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좀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공과대학의 혁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학점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공부만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열심히 대학을 나오고 우리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청년층, 우리가 29세까지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고용률이 30여 년 만에 최저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턴하기도 그렇게 힘든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미국에서 실험적인 그 학교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게 P-TECH라고 하는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고등교육 과정인 그 4년의 고등학교 과정과 2년의 전문대 과정이 결합돼서 마지막 2년의 전문대 과정을 아이비엠이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 성장 기업으로부터 모든 교육비를 지원받고 또 그 기업에서 인턴 활동하면서 그 취업 후에 곧장 졸업 후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형의 그러한 그 교육 형태가 도입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그 창업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여기 그냥 멋진 구성입니다. 여기 있는 그 멋진 자동차는 그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갖고 싶은 자동차가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이름을 왜 테슬라라고 했냐면 바로 그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보여준 그 니콜라 테슬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문명을 가져다준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가가 됐는데요. 전기가 발명한 이후에 이걸 이제 모든 대중이 함께 쓰기 위해서 전기를 수송해야 되는데 그때 직류를 할 것인가 괴류를 할 것인가 상당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직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했는데 결국
교류 모터를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우리 이 인터넷 시대의 기반이 되는 무선 에너지 통신 기술을 발명했는데, 그거를 모든 인류와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허를 받지 않고 그 기술을 개방해서 오늘의 20세기, 21세기가 있게 했던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잠깐만요. 어저께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창조 경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표님께 말씀하셨는데, 바로 각 개인에 잠재되어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찾아내어 새로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가 정신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는 MIT와 스탠포드 출신의 창업 기업의 영향력을 보더라도 MIT 출신이 만든 기업이 약 2만 5천 개가 되고, 그들이 330만 명의 고용인을 창출하고, 그리고 매출액이 1조 6천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탠포드도 약 4만 개의 기업을 창업해서 540만 명의 새로운 그 직업인을 창출하고, 그리고 매출액 또한 1조 2,700억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 휘렛퍼커드라든가 구글, 야후 이런 것들이 바로 스탠포드 출신이 설립한 창업 기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새로운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 개발이 양산 시스템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이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그 데스 밸류를 넘어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악어떼가 많이 있죠. 그 양산을 하더라도 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인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기술이 불과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가 사실 우리 지금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성공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계에서 그 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자한테 의료기술을 제공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들에 제공하는 제공자이면서도 바로 기술의 수요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중심이 돼서 바로 커넥트 앤드 디벨롭먼트의 그러한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창조 생태계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R&D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현재로 R&D 비율로는 2위, 그리고 총액으로는 4위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효율화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상 수상한 그 랜디 슈영만과 그리고 피터 힉스는 현재 방식의, 즉 전월 중심의 평가와 전월 중심의 그 R&D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말씀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디클레레이션 온 리서치 어세스먼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논문 중심의 그러한 평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다른 질적 성과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창업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다른 방법의 지표를 우리가 스스로 대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학자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우리나라에 경우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최근에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판교 이국에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지난 9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부터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다행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융복합 상업을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가 아직 숙제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지금 실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정부는 창조기술 실현 계획과 그리고 작년 여름에 7월에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그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큰 줄기를 간단히 짚어드리면 창의성 인정받는 사회문화 조성 그리고 과학교육의 혁신 부분이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 역량 강화가 있겠는데요. 대학의 경우에는 창업 기능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인적 물적 지원 중심에서 자체의 혁신 역량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와 함께 수도권 경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연구 인력의 집중을 해소하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키스텝의 이름이 기획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를 어떻게 지표를 만드느냐, 즉 SCI 논문 중심에서 질적인 평가 그리고 산학의 협력을 이제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연구 몰입 환경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곧 바로 청재경제 중심 기초다고 하는 이제 주제 발표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많은 R&D 사업에서 지금 대형 R&D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기초 연구는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합의 연구 포트폴리오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 지원 체계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미국이 있게 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겠지만 세계 유수의 과학기술 그리고 대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 근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원이바 부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넘어온 그 우수한 과학자들과 그동안 맨하탄 프로젝트로 누적된 과학기술 성과를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결과 나온 정책으로 지금의 미국의 NSF가 생겼고 그 근간은 뭐냐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서포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연구 자금이 있어야 되고 연구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이언스 디 엔들리스 프론티어의 기본 기조였고 그 정신에서 미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학기술이 이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 되어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지금 범부처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입장에서 이제 그냥 물질만 주는 그러한 ODA가 아니라 과학기술 ODA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키스텝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의 국가 전략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리고 지식정보센터를 만들고 그쪽에는 관리비가 없으니까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을 여기 초청해서 교육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근간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준 것은 큰 경험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동안의 화두였고 꼭 해야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버된 것 같아서 이제 목차에 없는 이야기를 간단히 화두만 던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한테 창업하겠냐고 물으면 10%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고용시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일단 그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도전이 있는 창업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이제 2013년에 구급 공무원 20만 명, 그 다음에 교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또 모든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1년에 5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소위 안전한 고용시장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특이한 굉장히 기형적인 고용시장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시장에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중앙행정부의 구조, 공공기관의 개혁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너무나 경쟁하지 않는 이 교원 교원 시장이라고 하면 교원 시스템 이런 것들의 개혁이 같이 수반돼야지만 지금까지 고려한 그리고 논의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혁신은 너무나 오래된 화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화두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금 20조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싫어서 그리고 봐도 우리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창의성 배양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50% 이상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됐던 문이과 융합조차도 결국은 교육부가 꺼내고 나서 다시 미뤄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마치 고사 강의실의 연장으로서 이제 취업학원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학교체육진흥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아무런 스포츠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능 위주의 체육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서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교육혁신 전체가 힘들다면 우리의 과학기술계가 나서서 과학교육부분만이라도 법을 만들어서라도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을 담당하는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원적인 구조화에서 과학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창조경제, 상업국가도 굉장히 실현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실 혁신적인 과학기술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카로스의 신화가 있는데 이카로스의 신화는 이제 깃털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늘로 날아가서 너무 많이 날아가서 태양에 그 깃털이 녹아가지고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많이 기억되지만 저는 이런 이카로스와 같은 도전과 실패를 무서워하는 그러한 용기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카로스가 찾았던 그 태양 이외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추격형 경제에서 창조형으로 선도형 패러다임을 가고 있는 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모두가 나서서 새로운 태양,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